네, 부동산 쓰레기 이영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부산 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은 부산의 집값은 5월 달에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도권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부산 지역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대형 평형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치적으로는 뭐, 평균적으로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가 50%, 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80%가 오르기는 했는데, 해운대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은 좀 낮지만 금액적으로는 뭐, 10억 하던 게 20억, 15억 하던 게 30억. 뭐 물론 이제 뭐 호가도 있고 일부 거래가 되고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러한 이제 상승 추세를 정리를 하면은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이제 들 수가 있고, 투자 수요의 이제 유입, 이 부분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라고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결국은 지금, 이제 기장하고, 동구,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뭐 전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과연 이제 계속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뭐 그 부분이 가장 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뭐 올해 전부터 해서 이제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이제 시장 전망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상황이죠. 가장 이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역대 최저의 저금리,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내 수급하고는 상관없이 돈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집값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에 이제 뭐 수많은 돈들이 풀려져 있는 상황은 지난해나 뭐 올해나 거의 이제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베이스에 깔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입주 물량이 2만 7천여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부산의 이제 측정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7천 세대에서 한 1만 8천 세대 정도면은 뭐 이제 지역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으면서 시장의 안정세가 이제 유지가 이제 되는 정도의 물량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2만 7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만큼 그 저금리에 대한 힘이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이 지역 내 물량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그 부산의 입주 물량은 또 뭐 아이러니하게도 17,000세대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도 10,000세대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을 하는 게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패턴은 어떤 때 이제 적용이 되느냐면 작년, 재작년 뭐 부산이 이 공급이 이제 뭐 가격이 이제 별로 안 올랐었고 공급이 뭐 이렇게 이제 변동이 크게 없었던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물량이 줄어드는 그 해에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죠. 작년에 이미 10년 만에 이제 집값이 다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아파트 매매 거래건만 하더라도 7만 2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가격이 계속 떨어지던 시기였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 8천 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5배 정도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많이 늘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늘어난 거래량을 외지 투자자들이 다 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거래량은 부산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도 이제 집을 살까? 안 살까? 그게 이제 의문스럽겠죠. 예, 당연히 사기가 어렵겠죠. 7만 2천 건 정도 되는 거는 2006년도에 실거래 가격 조사를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낸 이후에 역대 최고입니다. 그 이전에 한 2011년 정도 돼서 한 7만 1천 건 정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9년 만에 가격이 이제 계속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만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조정받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이제 더 많겠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올해 입주 물량이 다시 뭐 2만 5천 세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3만 세대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격 조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7,000여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한 10,000세대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 부분도 크지만 여전히 이제 역대 최저 상황의 저금리라고 하는 이 시중의 풍부한 이 유동 자금이 베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는 이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7만 2천 건 정도 매매 거래량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만 건에서 한 4만 5천 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 적정한 거래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전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체감도 자체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격은 사실은 이제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호가입니다. 호가. 그래서 2019년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고 나서 찍었던 가격에 비해서 지금 이제 뭐 여기 동부 상권 뭐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만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재건축은 한 7, 8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오른 상황이고 큰 평형, 뭐 해운대에 있는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실거래상으로 이제 3억, 4억 정도 뭐 올랐는데 호가를 지금 뭐 한 9억, 10억 오른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너무 과장됐네. 한 6, 7억 정도로 일단 뭐 하면 되겠네요. 3, 4억 올랐는데 호가 매물로 내놓는 게 6, 7억인 거죠. 그러면 매물이 그렇게 나오니까 집을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일단 그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안 팔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매물을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지정이 지난 이제 연말에 되고 나서 지금 이제 관망세인데요. 뭐 1월 달에 이제 거래량을 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뭐 2월 초에 명절이 있고 지금 또 이제 코로나19까지도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 자체가 뭐 높은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봄 이사철까지는 계속적인 이제 관망세를 보일 거고 대신에 이제 부산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해 8월 달부터 해서 전월세 이제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량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전세 물건 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한 2, 3개월 관망을 보이다가 봄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 뭐 실수요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은 전세 가격이 이제 더 큰 폭으로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다시 한 번 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미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뭐 거래가 조금 이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오르기는 이제 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뭐 하반기 시장이 이제 또 뭐 오를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 보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거냐 이 단계를 이제 거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부산에 입주하는 이제 물량을 살펴보면요. 지금 1년
동안 17,000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일단 3월달, 4월달에 한 5,000세대 정도, 한 5,000세대가 이제 넘네요. 3, 4, 5월달 정도에 이제 한 5,000세대가 넘는 한 6,000여 세대가 입주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7월달이 1,500세대, 8월달 뭐 88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고, 11월달, 12월달이 한 8,0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가 있는 이제 서부 상권에서 이제 입주가 이제 좀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북구가 3월 달에 이제 886세대,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2699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이제 화명동에 있는 화명센터를 푸르지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만덕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금정산, 이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명동과 만덕동에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한동안은 지금 올랐던 가격이 이제 뭐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이제 관망을 이제 뭐 보일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이 아파트들도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잔금을 못 치거나 이런 일은 뭐 당연히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놓는 문제가 있는데, 전세를 놓는 것도 뭐 그렇게 싼 가격에 전세가 나오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파트 프리미엄이 이제 다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전세에 놓는 거나 잔금 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대단지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동래구하고 연제구에 이제 입주가 몰립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가 3,853세대인데, 이게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산 1, 2단지, 이게 이제 한 1,600세대 정도가 되고, 이편한세상 연산 더 퍼스트, 이것도 455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네 3차 SK뷰가 이제 또 한 1,0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동네 쪽 시장은 좀 뭐 약세가 이제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입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동네 연제를 넘어서 뭐 부산 진구, 금정구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확산이 되면은 수영구까지도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에 이제 지금 다 들어가기 위해서 각각 지금 이제 그 동네, 연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잔금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비과세를 이제 받으려고 하면은 2년 이제 또 실거주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입주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살고 있던 분들이 내놓는 집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든지 전세로 내놓겠죠. 근데 매물로 내놔도,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뭐 잘 안 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싸게는 또 팔기 싫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산의 이제 뭐 올해 입주 물량으로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망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동네 연제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뭐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구, 사하, 그리고 이제 사상 쪽으로 해갖고 이제 또 서부 상권에 입주 물량이 몰려 있고, 그리고 동네 연제 쪽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기장, 해운대, 남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는 게 올해 통틀어서 거의 뭐 한 500세대, 한 600세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가 제일 많이 올랐지만 올해 이제 입주 물량이 뭐 6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수급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뭐 여전히 이제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호가 중심으로 한 이 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부산의 집값은 뭐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뀌는 부분이 이제 양도세 부분하고 이제 종부세 부분이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1월 1일 이후부터 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집을 1주택이 된 지 2년이 지나야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팔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 이전 2년 동안 집이 없어야지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뭐 혼란스럽거나 모르고 이제 파시는 분들은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이제 2년 동안 집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도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취득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냥 보유 요건으로만 이제 80%가 적용이 됐던 부분이 거주 40%, 보유 40%가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최장 이제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되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이제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종부세 부과가 될 정도의 금액인 뭐 이제 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시세 한 13억 이상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종부세가 나오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종부세 납부 비율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뭐 한 작년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종부세를 내왔는데 요번에는 뭐 얼마나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반기 내에 저도 이제 정리할 것들은 짠짠한 주택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그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가 크게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또 이제 양도세율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10%씩 이제 더 오르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올해는 이제 상당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상반기 중에 팔아라고 하지만, 사실상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팔 사람은 진짜 급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뭐 이제 가격이 이제 한 4억, 5억 뭐 이렇게 이제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팔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해서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매물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나오는 물량도 더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까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은 부족해지고 파는 물건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할 여지는 있지만, 작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제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이 꿈틀댄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하반기 이후의 시장은 사실상 이게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따른 결과가 이제 더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리 상황이 이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왔고 뭐 이렇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 부분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문자로 막 계속 이제 그 가상금리 올라가고 있다라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중금리가 뭐 상당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단은 이제 투자 수요 자체는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대출을 많이 해서 이제 집을 가지신 분도 좀 갑갑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자체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시중금리 자체만으로 좀 오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또 이 백신이 지금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제 심리가 꺾이면서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뭐 낮춰야 될 상황일 거고,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또 더 내릴 여지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미 이제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꿈틀거릴 이제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올해는 가격 다지기. 작년에 많이 오른 가격이 시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가격 다지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합세죠. 보합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특별하게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요인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